맡은 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가 홍성군의 지나온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10년의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가운데 희노애락도 많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목도거리가 가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듣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겠는데 나중에 종합 토론하면서 또 자유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이름이 일소공도입니다. 일소공도가 무슨 뜻인가요? 예, 딱 이어주시네요. 예. 이 말을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바쁜 농사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자리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일에 쫓기다 보면 꼭 해야 될 일을 놓치는 때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오늘의 평가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바쁜 시간에 모였지만 좀 알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발표를 깔끔하게 시간 맞춰가지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충남 대학마당 자리에도 개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센터 분들도 와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마 홍성의 사례이긴 하지만 아마 본인들의 지자체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토론할 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발표를 하다 보면 조금 여러분들과 쓴소리도 조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비판적인 소리를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그것을 평가하면서 홍성에 대한 애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군에 농정기획단이 설치되고 홍성통이 출발하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관계하고 옆에서 일정한 역할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애정에서 제가 좀 쓴소리를 한다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들은 대체로 앞부분에 이게 배경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홍성군의 말만들기 역사와 사업 그리고 주체 그리고 추진 체계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이야기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의 공동학습회를 하고 그 경험을 정리해가지고 네 번의 원탁회의를 하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토론하면서 실제 홍성군 내부 상황이 어떤지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홍성군 지나온 1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군 10년이라고 하는 게 지나온 10년을 언제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대체로 홍성군 말만들기 협의회가 2013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생각하면 지금 대략 10년이 된다고 봅니다. 꼭 10년이라는 숫자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데 홍성군이 적어도 충남에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충남에서는 가장 앞선 홍성군의 말만들기 가장 앞선 곳이라고 다들 평가를 해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하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홍성에 와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런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논의들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지체되고 새로운 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가족이고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에 밑에 요 개념도는
2016년에 제안드렸던 겁니다. 홍성통이 가장 앞선 형태이고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말 만들기였는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행정의 조직 정비라든지 중간지원적인 통합부를 설치한다든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 제안들이 그 다음 보통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지금 정체된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신한경 플러스 사업이 새로 시작되었지만 여기도 연계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조직이 다르다 보니 사업도 분리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평가인지 10가지 쟁점을 제가 제안했던 첫 번째 쟁점이 이것입니다. 저는 옆에 지켜보면서 타 시군 전국을 비교해봤을 때 홍성군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좀 더 완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제가 무시한다기보다는 한 단계 더 앞서가려고 하면 한 단계 도약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걸 한번 나중에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측면입니다. 말 만들기 이러면 주민자치운동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말 만들기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말 만들기가 아닌 것처럼 그런 왜곡된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작은 마을 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있는 마을에 조금 더 큰 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전국 진양군에서 출발해가지고 충남도, 농식군부, 홍성군 이렇게 전파되어 확산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없이 지금도 조금 매너리즘처럼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봅니다. 사업의 실적을 보면 전국 진양군도 그렇고 충남도는 이렇게 사업 목록지까지 제공하면서 경년제로 사업 목록지를 제공하고 말 만들기는 단순히 그 담당 부서가 하는 그 사업만이 말 만들기가 아니라 행정에 다양한 말 만들기 사업이 있고 지금의 담당 부서는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런 게 지금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홍성군도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3단계 세부적으로 7개 사업을 배치를 하면서 작은 사업들을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서 성과가 있는 마을들이 조금 더 큰 마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그리고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이 직접 가지고 있는 사업만 지금 단계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지가 좁아지게 있는 그런 상태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홍성군에 350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 사업을 개수로 보자면 총 461개 마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 마을 하나씩 이상 해봤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참여를 못 해봤던 마을들이 절반 가까이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 전체 마을의 10%도 해본 적이 없다는 있잖아요. 이런 12년 동안 해본 실적을 분석하니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12년 흐르면 많은 마을들이 그런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것이냐 했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는 고령화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고 신청하는 마을은 더 없을 것인데 요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은 명확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의 청량군도 마찬가지고 가장 이 활동을 먼저 시작하고 이 체계를 구축했던 전북 진안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런 초고령화 상황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들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몇 가지 한다 해가지고 마을의 문제가 풀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봅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읍면 단위 사업들도 시행되고 있는데 읍면 단위 사업과 행정리 마을 사업이 연계가 되지 않고 또 홍성군은 했던 면이 또 이런 사업이 지원되고 해보지 않았던 면도 여러 군데가 아직도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같이 풀어갈 것이냐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 이렇게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 장점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했던 마을에게 좀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무 준비도 안 했던 마을에 큰 사업비가 지원되는 건 위험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적어도 행정이 여러 부서에서 행정이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 목록을 다 뽑아내고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주민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해야 될 것이다 고 봅니다. 단순히 마을만들 지원센터, 농촌 활력팀 사업만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폭이 좁아집니다. 특히 농업경제 소득사업이라든지 또 노인들의 복지 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지가 지금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완책들이 5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 시간상 줄이겠습니다만은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보완책을 분명히 검토해야 됩니다 하는 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한계마을 문제입니다. 홍성군도 350개 마을 중에서 한계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고령화되고 가구수도 적고 이런 마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마을들은 이런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계획서 쓸 자신도 없고 전산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마을 리더분들은 어느 정도 역량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특히 마을에 마을 기금이 지금 없습니다. 마을 기금이라도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마을 활동들을 최소한의 활동이라도 하겠는데 마을의 제초 활동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본다면 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봅니다. 작은 마을이라도 고령화가 아주 많이 진전된 마을이라 하더라도 작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작은 예산이라도 계속 지원되는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 계획서 쓰고 정상까지 하라고 계속 강요하면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이걸 방향을 찾을 것이냐. 저는 5가지 정도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향을 조합해서 갈 것이냐, 이게 아마 토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마을이 온전하게 보존되려고 하면 면소재지에서 마을을 찾아오는 활동이 많아야 됩니다. 현재는 마을만들 지원센터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을만들 지원센터 인력으로 봤을 때 350개 마을을 어떻게 돌아다니겠습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읍면 소재지에서 행정이 마을을 찾아가는 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행정이 마을 사업과 읍면 사업을 연결시키는 구조 있잖아요. 읍면 소재지에서 법인을 만들고 또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행정이 마을에 뭔가 지원하는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매년 안전되게 시행되는 방식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중심재활생활, 기초생활 같은 조선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연결관계가 한마디 안에서 불미약합니다. 사업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계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농촌 정책, 특히 농촌 재구조합법에 따라서 농촌협약의 중심재활생활과 기초생활 같은 조선사업, 농촌 특단지구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연결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농식품부에도 없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 구조를 빨리 짜는 게 특히 충남도 전체로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마을은 역량단계별 지원처로 성장하고 준비된 마을로 새로 진입하는 그런 마을들도 있어야 되고 읍면 전체로 경쟁과 협력하는 구조를 동시에 검토를
해야지 행정이 마을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됩니다. 이런 읍면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모델, 행정리 모델, 이게 우선 상담마을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정리 사례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게 고유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마을의 소득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 전체를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가는 그런 사례가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시점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주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체가 홍성군 마을만들기 협의회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올해 창립한 12년 차입니다. 지난번에도 토론했습니다만은 45개 마을이 지금 회원입니다. 이게 10% 이상을 계속 지금 회원 수는 전체 1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2022년 재작년에 61개 마을이 회원수 가장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45개 마을입니다. 아마 이 회원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냐, 늘어난다 꼭 좋은 거냐 하는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350개 마을이 다 참여하면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잘 넣었거든요. 지금 이제 정관을 분석해 보면 회장님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시킨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회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임기 2년만 하고 계속 바꾸자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정책의 전문성들이 자꾸 떨어지는,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축적되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을만들기 협의회 조직 체계 전개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방향을 제안드리고, 조직 체계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마을링으로 바꾼 마을위원장님들이 읍에 모여서 회의를 자주 하기보다는 읍면 단위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읍면 지혜를 만들고, 읍면 지혜가 주민자치회와 연결되는 구조가 생기고, 읍면 활동들이 강화되면서 읍면 지회장님들이 협의회 임원으로 월 1회라든지 개월 1회로 정기회의를 하는 그런 조직 체계로 바꾸고 볼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안드렸고, 올 겨울 중에 집중 토론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현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제안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민들의 마을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행정도 지원하는 조직이고, 중간 지원 조직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당사자로서 가장 주인공은 마을 주민들이십니다. 지원하는 체계가 잘 돼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마을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재편들이 될 텐데, 지금 지원하는 체계를 제가 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총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1개 읍면 면 하나씩 담당해도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꼴이다 보니 쉬운 숙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을 조사단도 네 분이 계시긴 하지만 요거 빼고 나면 8명, 다 쉬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 조직 체계가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 읍면하고 현장성을 어떻게 또 높일 것이냐, 요 숙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를 수탁하는 공성지역협력 네트워크도 조직 체계상 여러 가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명칭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당사자 협의체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역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 공성법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협의체가 아직은 충분하게 활동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공성통과 연결 구조도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홍성군 전체 농촌 정책, 지역 정책 측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가 읍면마다 지금 다 전환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토론을 아직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마을 만들기의 읍면 조직이 주민자치회라고도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의견 조직이고 논의하는 조직이고 집행 조직은 또 다른 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마을 만들기 협의회와 주민자치회는 강력하게 연계해야 될 조직입니다.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쟁점 토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 체계 측면에서 보자면 충남도에서 2015년부터 10가지 핵심 과제가 있다고 제안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행정 지원 체계 측면에서 보자면 농업정책과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말씀팀으로 농촌활력팀이 있습니다. 농촌활력팀의 지침에 따라 5명이 근무합니다만은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복잡한 업무가 많고 사후 관리해야 될 시설도 너무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공간 재구조합도 포함해서 마을 만들기도 요 팀의 등이 가능할 것이냐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숙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총괄 조정 기능이 취약하지 않겠냐, 취약하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지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신활력 플러스 농촌 협약의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도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을 만들기가 잘 되려고 하면 행정이 여러 부서가 협력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일상적으로는 협력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협력 구조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시킬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을 입장에서 마을의 소득 문제, 농업 경제를 고민한다 그러면 담당 부서를 어디를 찾아가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창구는 농촌 협력팀, 활력팀이 됩니다만 담당 부서하고 협력 체계가 잘 돼야 될 텐데 마을 분들 보고 그 업무 분장표를 보고 찾아가라고 하면 못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좀 행정지원협의회가 강력하게 작동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의 정책 책임성 측면에서 보자면 순환부 직제 문제가 아무래도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3년간 근무하는 전문직위제라든지 임기제 공무원, 직위공모제 이런 제도들이 열려 있는데 그걸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즉 담당 부서에 2분이 전문직위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좀 더 3년간 근무한 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이야기할 텐데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 알만 하면 떠난다고 하는 이 현실 입장에 행정은 그게 주민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단점에 보완책은 분명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는 정책위원회에 있습니다. 말만이 정책을 어디서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정책위원회, 민간협치, 법을 관점에서 보자면 정책의 공동결정이 중요한 부분이고 조례 제3장, 말만이 조례 3장에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말만이 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위원회가 구성은 이렇게 된 적은 한 번 딱 있습니다만은 운영된 적은 사실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충남도 전체로 정책위원회가 사실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만 이 정책위원회가 꼭 다시 구성되고 운영돼야 되는 과제. 그래서 말 만들기 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지는 이런 정책위원회에서 토론돼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도적 장치로는 조례 부분입니다. 말만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간에 개정을 하면서 후퇴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만이 정책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구성하고 그 회의가 끝나면 폐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후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전체를 봤을 때 재검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들도 쭉 검토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민간 협치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농촌 협약도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법에 따른 조례를 분명히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농촌 협약은 조례 근거 없이 사업만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촌 정책의 기본 조례가 제정돼야 될 시점인데 아직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조례 전반적으로 조례는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이고 조례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강행 규정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 평가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례대로 지금 작동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정 보완해야 될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고 지금 말 만들기가 언면의 현장성, 언면 단위를 좀 더 현장에 가까이 또 말 만들기가 좀 더 협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향 속에서는 언면 정책이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게 홍성군 전체로는 제도적으로 여기까지 정비를 해 나가긴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연계협력하는 것은 언면 단위로 작동되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홍성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홍성통이 지분 단위만이 아니라 언면 단위로 좀 더 정책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구조로 간다면 주민자치회와 말만들기 협의회도 협력 구조가 좀 더 명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토론 과제들이 있고 어려운 그림이랍니다만 이런 방향의 목표를 좀 지향하자고 작년부터 계속 토론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언면 단위로 마을 주민분들이 분단위까지 안 오더라도 면 단위에서 좀 이런 정책 토론들이 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제안드려 봅니다. 그래서 홍성통이 홍성군 차원에서 한다면 언면 단위로는 언면통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항통, 홍동통, 장곡통 이런 식으로 언면 단위에서 언면 행정과 주민자치회 이런 법인들, 마을자치회가 모여서 정책 협력하는 우리 지역에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도 공유하고 활동 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토론한 자리가 좀 더 활발하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10년은 이런 방향성 속에서 토론하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몇 가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숙제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 마을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에 답을 가지지 못하면 마을 만들기는 결국 소멸할 것이라고 봅니다.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차원에서 첫 번째 쟁점은 이 마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조례에서 보더라도 홍성군 말만이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행정이 단위로 국한하지 않는다고 조례에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고정관념이 마을하면 행정이만, 이장님 있는 마을만 떠올리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법정리도 마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건져사업 했던 것도 좀 큰 마을이고, 읍면도 큰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을을 행정리로 지나치게 국한시키면 고령화 상황에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동면은 우리 마을 홍동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면 단위로도 고민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행정리 마을과 읍면을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하는 문제 제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충남시에서 발달하는 마을 덕분에 이런 정책 용어사전의 마을 만들기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다 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마을과 마을 만들기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게 우리가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이해하고 확장하면 고령화 문제에 조금은 대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개념입니다. 우리 주민이 이렇게 하면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으로만 딱 좁혀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사업 신청할 때는 주민 대다수가 하는 활동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마을도 있지만 마을 안에 작은 법인들 있잖아요. 작은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제 공동체 활동, 그리고 문화복지 동아리, 또 작은 마을로 주민 조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마을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출향이라든지 마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말에 오시는 분, 이런 분들도 마을의 주민으로 확장해서 받아들여야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면서 마을 일을 뭔가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주민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지금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도성을 충분히 존중하긴 하되 너무 좁게 보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마을 만들기, 미래를 앞으로 10년을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제안드리려 합니다. 여기 좀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에 보면 관계인구, 생활인구, 체류인구 이런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마을 현실에서는 우리 스스로 이걸 평가하면서 이런 관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점입니다. 마을 만들기에 다양한 활동 개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행정이 마을 안에서 행정 예산을 받아서 한 활동, 또 좁은 의미의 마을 만들기입니다만은 예산이 없어도 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대처하는 활동이라든지 어르신들 반찬 나눔하는 있잖아요. 그런 활동도 다 마을 만들기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읍면 단위로 하는 활동도 마을 만들기일 수도 있고, 마을 안에 문화복지 동아리가 하는 활동도 마을 만들기인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좀 더 확장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도 보더라도 모든 분야를, 공수도 조례도 모든 분야, 도덕, 경관, 교육문화복지, 환경 다 이런 활동을 포괄하는 주민주도 상향식의 활동을 다 마을 만들기라고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좀 극복하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관점을 취하면 행정의 담당 부서는 이런 정책 사업의 총괄 조정, 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되는 게 지방자치시대, 준자치시대의 마을 만들기의 방향으로서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지원 방식입니다. 예산 지원. 지금 초고령화 상황에서 보자면 가장 어려운 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 적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다룰 수 없으면 한 페이지 적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양식을 주면 너무 어렵다고 다들 그러시고, 이장님이 마음을 먹어야 이 사업이라도 신청해 보는데 이장님의 마음을 먹지 않으면 사업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책 사업에 어떻게 결합할 거냐, 행정 예산을 지원할 때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공급자 방식으로 생각하면 예산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계속 요구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또 정산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방식은 농민수당, 그리고 공익직불금처럼 사업 계획서, 정산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제출하지 않더라도 하는 있잖아요. 그런 작은 소액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하는 공동체 활동은 넓게 보면 행정 사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의 이익 복리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리더가 하는 중심되어 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은 공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일을 대신하는 복지 측면도 강하다고 보시고, 이것을 좀 더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서와 정산을 까다롭게 하지 않는 좀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모셔가는 게 당면 과제라고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공모 방식의 보조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재검토하면서 예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세부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마을, 주민, 마을 만들기, 예산 지원 이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초고령화 상황에 근본적으로 대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요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10년을 평가해 보면서 새로운 10년을 간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재평가하면서 가보자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10번째 쟁점으로 이렇게 제안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당면 과제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조례의 강행 규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홍성군도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으로 마을 만들 기본 계획을 꼭 수립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당면 과제라고 합니다. 법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의무사항인데 아직까지 수립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이걸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하는 자리고 오늘이 그 최종 보고의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계획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수립해 봅시다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마을 기금 실태도 조사해보고 마을 주민의 고령화 상황도 다 조사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전환하면 좋을지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조례를 정비해야 됩니다. 말만 조례를 개정할 건 개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되 지금 문제는 농촌 정책의 기본 조례, 농촌 공간계획도 지금 의무사항이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 법령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기본 조례를 분명히 제정해야 됩니다. 특히 홍성통도 법적 근거가 없이 제도적 근거 없이 홍성통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기본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제정할 거냐는 것은 좀 더 토론해 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당면 과제입니다. 말 만들기 관점을 바꾸면서 읍면 단위로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350개 마을이고 11개 읍면이다 보니 군단위 전체로 가르다 보면 읍면 간의 차별성들이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봅니다. 읍면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연계협력하도록 그리고 마을위원장님들이 읍내까지 자주 안 나와도 되도록 그런 구조들을 검토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또 읍면 소재지에 거점 공간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배우마을의 생활 서비스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지금 빨리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의 근본적인 검토를 제안드려 봅니다. 일정상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행정과 민간이 TF팀을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큰 방향을 올해 하반기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 예산 계획에 넘길 것이고 그 토론은 사업 내용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토론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마을만들기 협의회 조직 개편은 올 겨울에 농한기 때 아마 집중 토론 해봐야 될 것이고 농촌 공간 기본 계획의 과학 지시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도 지금 당장 토론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내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마을만 기본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그리고 농촌 공간 기본 계획을 내년 중에 법정 계획이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걸 수립하지 않고서는 농촌 협약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내년까지는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그 다음에 농촌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할 때 이 농촌 건강 기본 계획 안에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반영할 것인지 이 토론이 분명히 내년 중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조례도 내년에 진행하고 그리고 민간협시험 추진체계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와 연계해가지고 읍면 단위의 선도적인 사례들을 이번에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 중에 지금 5개 읍면에서 법인 설립과 읍면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 선도 사례가 분명히 나온다면 11개 읍면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 만들기가 훨씬 더 현장 가깝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런 과정을 쭉 밟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시간 부족으로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렸고 너무 큰 이야기라 가지고 세세한 이야기들은 좀 더 토론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10년 어떻게 갈 것이냐 참 여러 가지 토론할 여지가 많다 봅니다. 가장 앞서서 선도적으로 달려왔던 공성군이 저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한 단계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공성 주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가까이 지원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